와,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봤는데 베를린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이 기사가 한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사는 독일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다니. 그렇지 않아도 과거 역사에 대한 독일인의 태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머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바로 독일어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베를린의 한 동네에서 동양 국가의 역사와 아픔을 표현하는 작품 하나를 철거하는 일에 대해서 독일의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했을 겁니다. 아마 베를린의 지역 신문사에서나 보도를 하지 않을까 해서 서칭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데 타츠 통신이 이를 전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일간지인 타츠는 전국지에 속하는 독일의 언론사입니다. 7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 성향이 좀 강한 언론사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과 독일의 진보 진영을 비교해 보시려면 이 신문이 생성한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왼쪽에 놓여 있다는 민주당이 독일에서는 중앙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신문사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이 문제가 독일인들도 그래도 좀 관심을 갖는 사건이구나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타츠라는 언론사 신문은 정말로 한국의 소녀상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신문사인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이죠. 이번 철거 명령 전에도 타츠 통신은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언론사입니다. 신문은 이틀 전 베를린 소녀상을 반대하는 일본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요.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관련 내용을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결정이 알려지자 후속 기사를 바로 생성해서 내보낸 겁니다. 그 제목이 일본 앞에 비굴한 베를린 밑에 고개를 숙이다 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독일어 문장으로는 굉장히 짧은데 제가 요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전달하고자 의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먼저 베를린 밑에는 밑에, 가운데, 중앙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행정구역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라고 불리우는 행정구역 단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에서는 아마도 서초구나 도봉구 등 그런 구 정도의 크기를 뜻하는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숙이다라는 쿠셴이라는 동사를 기자가 썼는데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쿠셴은 그냥 머리만 숙이는 어떤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운 권위 앞에, 즉 복종을 요구하는 어떤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는 비굴하게 누군가가 머리를 숙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 앞에서 독일의 시청이 머리를 숙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일의 자존심을 살짝 긁으면서 이 부당성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이번 베를린시의 결정에 대해 일단 비굴했다,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서두에서 베를린시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압력 후 이를 허가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의 압력이라는 뜻을 가진 부르기라는 단어로 일본의 요구와 의도를 딱 집어서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베를린시 밑에 구청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과 독일의 관계의 부담으로 인해 10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구청 단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위의 행정기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타츠 언론사는요, 이 소녀상이 위안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는 이 소녀상을 지금 철거하라는 베를린시를 돌려서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상은 이미 전시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7월에 허가가 났었고, 그러나 해당 지역에 공사가 있어 연기가 되었으나 8월 14일 위안부의 삶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29년이 되던 해 전시가 시작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사실 이 타츠 통신이 소녀상에 관해서는 이미 기사를 생성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허가가 나오고 취소가 되고 이런 과정을 언급하냐면요, 독일인들에게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아주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 독일인데요.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도 예술과 표현, 이에 대한 허가 여부에 있어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독일인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일련의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성적인 폭력,
즉 위안부 문제는 지금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빨간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며 덮어버리는 태도, 이를 페어투슌이라고 독일말로 하거든요. 전쟁의 성폭력에 관해 페어투슌하고 압박하고 경시하는 태도는 국제적인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정과 이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독일 시민들, 특히 베를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독일 인권시민단체 GFBV에서는요, 이번 베를린 소녀상의 철거 명령은 전쟁 피해자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일이다라고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욕하다, 욕하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담겨있는 독일어식 표현입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을 지금 욕하고 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GFBV라는 시민단체가 그럼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인가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연맹을 맺어서 인권에 관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독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활동을 하면서요, 특히 억압받는 국가의 시민과 그 인권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사회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2020년 프로젝트를 보시면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지하자원의 붐이 일어나면서 원주민들에게 가져오는 고통이라든지요, 브라질에 있는 원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독일 기업이 보장하라는 이런 류의 캠페인을 하는 곳입니다. GFBV는 위협받는 민족을 위한 협회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민족들의 인권을 위해 뛰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더 과간입니다. 이를 보도한 타츠 기사 아래 댓글 달기창을 보시면요, 시민들이 격분하며 그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루돌프 피스너라는 네티즌은 성노예를 반대하는 전시물은 어느 곳에서나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 베를린만 그렇지 못하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베를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베를린은 유럽에서 강제 매춘, 즉 위안부의 수도인가라고 한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나라는 독일의 도시에 살고 있는 한스라는 네티즌은요, 이번 지역 관공서의 결정으로 또다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고요. 켈 캐퍼라는 네티즌은 이번 지역 관공서의 결정을 보면서 창피해 당황스럽고 생각이 없는이라는 형용사만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류의 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이 사건을 두고 독일에서는 일단 시민들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베를린시의 이번 결정은 독일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저에게는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독일의 바른 역사관이 외국인으로 살아오면서 자부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이는 저뿐만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점일 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